미국 공화당의 대표 입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건 다 주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가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상 백기투항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38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결국에 공화당이 손을 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중으로 셧다운을 끝내는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라면서 이 미국 민주당 요구를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건데요. 이게 겉으로 국민 고통을 끝내자라는 명분이겠지만 여기에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도대체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정치 드라마에 리플 XRP 투자자들이 웃고 있다는 건 또 무슨 소릴까요? 사건의 본질부터 보자면은 미국 정부 셧다운은 예산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아서 연방정부 기능이 부분 정지된 상황을 말을 합니다. 이번 셧다운이 시작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쓰고 있었어요. 그동안 연방 공무원 약 75만 명이 월급을 못 받고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도 줄줄이 중단이 됐죠. 심지어 항공 관제 인력도 부족해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항공편 수천 건이 결항되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생 피해가 커지니까 미국 공화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마침 이번 주에 미국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요 자리들을 휩쓸면서 승리까지도 하는 바람에 미국 민주당은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공화당은 여론과 정치적 압박에 밀려서 더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고 결국에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가 좋다, 민주당이 원하는 거 전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공개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상원 표결에 올리겠다라고 밝혔어요. 사실 아직까지 표결이 남아있으니까 그 결과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공화당 측에서 먼저 사실상의 항복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궁금한 대목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정치 싸움과 가상자산 시장이 무슨 관계라는 건데 얼핏 보면 별개로 보이지만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이 정부 셧다운 같은 거시 이벤트는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 정부가 문을 닫고 나라 살림이 멈추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겠죠. 실제로 셧다운이 이어진 지난 한 달 동안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상자산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비트코인 같은 주류 코인에서는 돈이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대신에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 리플 XRP 같은 알트코인으로 현재 시장 자금이 몰리고 있는 흐름입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운용사 코인시어즈 분석을 보면은 최근에 몇 주 사이에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서 9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출되고 또 반대로 알트코인 투자 상품에는 4억 3천만 달러 가까운 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투자자들이 이 비트코인에서 발을 빼가지고 알트코인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왜 그런지 이유를 짚어보니까 두 가지 정도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 셧다운이 머지않아서 해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정치권도 이제 돌파구를 찾겠다 하는 관측이 돌았고 정부 재가동만 되면은 그동안 움츠렸었던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날 거라고 본 겁니다. 이 미루어졌었던 각종 정책과 예산 집행도 재개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죠. 미국 셧다운만 풀리면요, 상승 랠리가 온다라는 이 시나리오에 베팅한 자금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실제 시장에서도 이런 기대감이 정확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 내부 요인입니다. 즉 알트코인만의 호재 기대감인데요.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은 이더리움이나 리플 차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마침 미국에서 이더리움과 XRP 같은 알트코인 ETF 승인이 곧 나올 거다라는 관측도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손 투자자들이 미리 알트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코인시어즈 데이터도 이런 흐름들을 뒷받침하죠. 결국에 거시 호재 기대감 그리고 알트코인 자체 모멘텀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온 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구조적인 흐름을 만든 겁니다. 이제 리플과 XRP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알트 중에서도 리플 XRP가 주목받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는 리플이라는 기업의 활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리플 같은 경우는 XRP를 활용한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죠. 쉽게 말씀드려서 은행 간 송금을 빠르고 싸게 만들어주는 코인이에요. 전통적으로 은행들은 국제 송금의 스위트망을 써왔었는데 리플은 그걸 대체해서 몇 초 만에 송금하고 수수료도 낮추는 기술을 제공을 합니다. 이미 전 세계 수백 개 금융기관이 리플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고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금융기관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또 송금 수수료에서 수익을 얻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라는 자체 토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의 가치가 올라가면 리플의 재무적 이득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은 올해 한 해 엄청난 호재를 누렸습니다. 우선 작년에는 수년간 이어진 미국 증권당국과의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고 덕분에 규제 리스크가 크게 해소됐습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업적으로도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인 10월 말 리플은 무려 5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요. 이 신규 투자로 리플의 기업 가치가 약 400억 달러, 우리 돈 54조 원대로 평가됐습니다. 이 투자자 명단을 보면 상당히 놀라운데요. 포트리스 투자그룹, 시타델 증권처럼 월가의 대표 큰손들부터 판테라 캐피털, 갤럭시 디지털, 브레반 하워드 같은 이 크립토 헤지 펀드들까지도 대거 참여했다는 거고 가히 초호화 라인업의 투자금이
자금이 리플로 몰렸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리플은 금융권 주류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초대형 호재가 겹치니까 리플 관련된 자산 가치도 뛰어오를 수밖에요.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센을 예로 들어볼까요? 초창기부터 XRP를 대량 보유한 인물인데 이번에 지분 가치랑 코인 값을 합쳐서 그의 순자산이 150억 달러, 한화 약 25조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 블룸버그 집계로는 전 세계 부자 순위 200위 안에 드는 규모라고 해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어스 역시 투자 이후에 평가 자산이 크게 늘어났겠죠. 결국에 리플의 성공이 XRP 투자자들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 이 회사 잘 나가네, XRP도 뒷받침되는 자산이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투자 인사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공화당의 셧다운 항복선언, 그리고 리플의 미소 짓는 상황, 겉으로는 이거 호재인가 보다 싶어서 당장 XRP를 사들이고 싶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혹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 숨을 고르고 몇 가지 냉정한 포인트를 짚어보시면은 먼저 똑똑한 돈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아까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며칠 전부터 큰손 자금들은 비트코인에서 알트로 슬쩍 옮겨 타고 있었다라는 것. 이 코인시어즈 자금 흐름 데이터가 이런 점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흥미로웠습니다. 뉴스가 터지기 전에 이미 정보의 밝은 투자자들은 선제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 정작 우리는 존 둔의 발언 뉴스를 보고 이래서 오르는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지만요. 시장 고래들은 그 전에 벌써 알아채고 포지션을 잡았던 셈이죠.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타로서 뉴스 따라 뛰어들면 이미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남들보다 반박자 빠른 통찰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조급하실 필요도 없어요. 지금 XRP나 알트코인들이 오른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추격 매수를 하다간 자칫 고점에 몰릴 위험도 있습니다. 뉴스 호재로 인한 급등 뒤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출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온체인 데이터랑 펀더멘탈을 차분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XRP의 대형 보유자들이 최근에 코인을 더 모으는지 파는지, 그리고 리플사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풀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분석해보는 거죠. 또 리플의 사업 실적이나 네트워크 활용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지도 체크하셔야겠죠. 가령 XRP 원장상의 일일 거래량이나 리플렛을 이용하는 거래 은행 숫자 추이 같은 데이터요.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면은 단기 뉴스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도 생각해 보실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돈을 넣는 근거가 뚜렷해야지 오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정보 싸움인 거고 이 심리 싸움인데요. 정보에서 뒤처지지 말고 심리에서는 휘둘리지 말자. 이게 바로 제가 이번 사태에서 새삼 되새긴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눈앞의 시나리오로는 미국 정부 셧다운이 곧 풀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화당이 사실상 양보 선언을 한 만큼 민주당도 명분을 챙겼으니까 조만간 합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셧다운이 정말로 종료된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호재입니다. 짜증나게 만들던 악재 하나가 사라지는 거니까 아마 비트코인도 안도 랠리를 펼칠 수가 있고요. 요즘 기세 오른 알트코인들도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셧다운만 해결되면 48시간 안에 비트코인 5%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만큼 이런 이슈들이 누르고 있던 투자 심리가 컸다라는 뜻이겠죠.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한 단계 도약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플은 이미 튼튼한 실물 토대를 갖춘 프로젝트입니다. 금융 인프라랑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행보를 걷고 있죠. 기관 자금도 대거 유치했고 이런 그림들이 계속 이어진다. XRP에 대한 평가 재점검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의 가격 정체를 뚫고 또 새로운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 치 앞도 방심할 수 없는 게 시장입니다. 이번에 셧다운이 끝나더라도 이것이 영원한 안식은 아니라는 거. 미국 정치 일정으로 보면은 내년 예산안이라거나 부채한도 협상, 2026년 선거 같은 이런 또 다른 갈등 이벤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결이 내일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금리 정책과 경기 사이클 같은 거대한 변수들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 랠리가 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크립토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예전과 많이 바뀌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고 예전에 비트코인 선물 ETF조차 꿈같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현실이 됐고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 ETF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리플의 사례처럼 전통 금융자본이 직접 암호자산 기업에 투자하는 일도 늘고 있죠. 가상자산이 더 이상 변방의 장난감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서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들입니다. 결국에 시장이라는 무대에서 정치, 경제, 기술이 전부 다 얽혀 돌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미국 의회의 예산 전쟁이 한국의 코인 투자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크로스오버 현상은 더 자주 나타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단편적 뉴스에 휘둘리시기보다는 그 이면의 구조를 읽어내는 눈을 갖추는 일입니다. 정치가 시장에 또 시장이 다시 기술 혁신에 어떻게 파급되는지 큰 그림을 이해하는 거죠. 그렇게 흐름을 읽을 수만 있다면요. 일시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큰 흐름을 읽는 사람이 결국에 돈의 흐름도 잡아내는 법이니까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댓글을 보면 리플은 끝났다, 리또속이다, 이건 최악의 시장이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나 저점 근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욕하고 냉소적인 말들 쏟아질 때 시장은 조용히 바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점의 구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주 몇 달이 이어지다 보면은 체력도 멘탈도 전부 다 닳아버립니다. 매일 아침 차트 켜서 오늘은 좀 오르겠지 기대했다가 또 떨어지고 그게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무너집니다. 결국에 이런 시기를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들어갔기 때문인 거고, 하면 안 되는 돈과 빌린 돈 혹은 곧 써야 되는 돈으로서 투자하면요, 그때부터 이미 조급함이 시작됩니다. 이건 마치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차오르는데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과도 똑같아요. 결국에 참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보면 질식하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으로 버티려는 순간 그때부터 시장은 나를 시험대 위에 올려뒀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락장이라고 해서 끝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이 깊어진다는 거는 그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승장에도 끝이 있는 것처럼 하락장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버티지 못해서 손을 놓는 순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사람들이 결국에 웃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락장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흔들고요. 사람은 지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는지가 결국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지 못한다면 어떤 분석도 어떤 정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시장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이 하락의 끝은 곧 상승의 시작인 거고, 공포의 끝은 곧 기회의 문턱이에요. 지금은 단지 그 문이 열리기 직전의 고요한 순간일 뿐입니다.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기 한계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진짜 상승장을 맞이할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락을 두려워하시기보다 하락을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입니다. 이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조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빨리 팔고 싶고 다시 오르면 또 따라붙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마음이 늘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락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한 단계를 넘은 거예요. 이 투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감정의 균형인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잠깐 내려가더라도 이제 내가 살 기회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의 힘입니다. 단순하게 숫자에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수록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고 현금 비중을 조절해서 기회를 만드는 거죠. 제가 리플 정보방에서 4,000원대일 때 3,150원의 단기 저점 XRP 매수 타점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 가격까지 과연 XRP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그 가격까지 왔고, 준비된 분들은 훨씬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셨습니다. 1,000만원 기준으로 4,200원에 샀다면 2,380개만 살 수 있는데 3,150원에 샀다면 3,174개를 살 수가 있어요. 거의 XRP 800개 차이죠. 그게 바로 기다림의 가치인 겁니다. 지금 시장은 2017년이나 2018년과는 완전히 달라요. 단순하게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시장이 오를 순 없습니다. 길게 보셔야지 반은 상승이고 반은 하락이에요. 실제로 뚜렷한 상승장은 1년에 3개월 남짓입니다. 나머지 9개월은 조정이거나 반등 초입이거나 그냥 지루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3개월만 보고 삽니다. 그래서 조금만 빠져도 흔들리고 반등이 와도 겁나서 못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죠. 시장이 올라갈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내려갈 때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하락이 올 때마다 현금 쌓고 평단 관리하고 멘탈 다듬는 그런 시간들, 바로 진짜 투자자에게는 황금기예요. 상승장은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짧은 보너스 시간일 뿐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거는 오르는 시기가 아니라 준비하는 시기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일지 몰라요. 하락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내 기회가 다가온다라는 마음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세요.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상승장에서 흥분한 사람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드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특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풀 XRP에 대해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다 나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